70대의 순옥 할머니가 30년간 지켜온 국밥집에 어느 날 떠돌이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 개를 쫓아내려 했지만 개는 계속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 얌전하던 개가 갑자기 지붕 위로 올라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는 시끄럽다며 화를 냈지만 바로 그 순간 가게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개는 어떻게 화재를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와 개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도 사연챗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옥 할머니와 몽실이의 기적 같은 감동실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북 제천의 오래된 시장 골목 안쪽 그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순옥이네는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70대 사장 정순옥은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큰 솥에 국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죠. 남편이 2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외동딸은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며 서울에서 연락 없이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순옥은 가게 옆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기 전까진 나도 못 나간다는 생각으로 버텨온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장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던 손님들이 이제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몇 명 오지 않는 날이 많았죠. 순옥은 텅 빈 가게에 앉아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순옥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가게 앞에 작은 떠돌이 개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털이 더럽고 냄새가 나는 이 작은 개는 매일같이 가게 앞을 서성거리며 순옥을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에 순옥은 저리가 손님들이 싫어하잖아라며 빗자루를 들고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아지는 순옥이 아무리 쫓아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욕을 해도 돌을 던져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참 끈질긴 놈이네. 순옥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이 작은 생명체의 끈기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순옥은 강아지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말랐고 발가락 사이사이엔 상처가 나 있었어요. 눈빛만은 또렷했지만 배고픔에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죠. 이놈도 나처럼 갈 곳이 없구나. 순옥은 문득 자신과 강아지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 한 명이 국밥을 반 정도 남기고 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렸을 텐데 순옥은 가게 앞에 앉아 있는 강아지를 보고는 에이, 그냥 줘버리자며 남은 국밥을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내어주었습니다. 강아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국밥을 먹기 시작했죠. 정말 맛있게도 먹네. 순옥은 강아지가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강아지는 한 알의 밥알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순옥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그 순간 순옥의 마음에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옥은 매일 조금씩 강아지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은 국밥을 주었지만 점점 일부러 밥을 더 짓게 되었습니다. 이놈 때문에 밥값이 더 든다며 투덜거렸지만 강아지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죠. 시장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고 순옥이 누나, 개 한 마리 키우는겨?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순옥은 그냥 불쌍해서 밥 좀 주는 거야. 내가 키우는 건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외로운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순옥이 가게 문을 열면 어김없이 나타나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순옥이 일하는 동안 가게 앞에 조용히 앉아 지켜보곤 했죠. 마치 자신도 이 가게의 일원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순옥은 이런 강아지의 모습을 보며 고놈 참 영리한 놈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직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어요. 내가 키우는 건 아니니까라며 선을 그었지만 점점 정이 들어가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작은 변화가 순옥에게는 소소한 즐거움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을 때 순옥은 아직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옥은 강아지와의 일상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강아지를 보며 또 왔냐라고 중얼거리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귀찮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평소와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옥이 가게 정리를 마치고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순옥이 밥을 주면 조용히 먹고 가게 앞에서 얌전히 지내던 녀석이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왜 이러지? 순옥은 강아지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강아지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가게 주변을 맴돌더니 갑자기 뒷마당에 있는 빈 상자들을 밟고 올라가 가게 지붕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저놈이 이젠 지붕에 올라가네. 순옥은 깜짝 놀라며 강아지를 바라보았죠. 강아지는 가게 지붕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순옥은 걱정이 되어 강아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순옥의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 위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을 향해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멍, 멍멍멍. 평소보다 훨씬 크고 절절한 소리였죠. 마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긴급한 울음소리였어요. 지붕 위에서 오줌 싸게 생겼네. 순옥은 화가 나서 강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리 내려와. 시끄럽게 짖지 말고. 하지만 강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짖어댔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순옥이 누나, 저게 왜 저러는겨? 에이구 참 미쳤나 보구먼. 저리 짖어대문 민폐여 민폐.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진 순옥은 더욱 강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만 짖어, 이놈아. 하지만 강아지는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외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같은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죠. 순옥은 이런 강아지의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아지의 짖는 소리는 점점 더 절절해졌어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경고하는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순옥은 강아지를 지켜보며 설마 이놈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걔가 뭘 알겠어. 밤이 깊어지면서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강아지는 여전히 지붕 위에서 짖고 있었어요. 순옥은 정말 미쳐버리겠네라며
투덜거리면서도 강아지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결국 가게 뒤편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누웠죠. 그런데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계속되어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저놈 때문에 잠도 못 자겠네. 순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보았지만 강아지의 울음소리는 더욱 간절해지기만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알리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자정이 넘어서도 강아지는 계속 짖고 있었어요. 순옥은 잠결에도 그 소리를 들으며 내일 아침에 저놈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왜 이렇게 계속 짖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평소 얌전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순옥의 인생을 바꿀 중대한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미친 듯한 짖음소리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순옥은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었어요. 코를 찌르는 듯한 타는 냄새였습니다. 순옥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순옥이 방문을 여는 순간 가게 주방 천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불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불이야. 순옥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화염은 이미 주방 한쪽 벽면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뒤편에서 시작된 불길이 천장으로 치솟으며 가게 안을 밝히고 있었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순옥은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자신의 전부였던 가게가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면서 숨쉬기도 어려워졌죠. 순옥은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도망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지붕 위에 있던 강아지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강아지는 순옥 앞에서 다시 한번 크게 짖더니 가게 뒷문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멍멍멍. 평소보다 더 절실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순옥에게 이쪽으로 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순옥은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강아지의 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놈이 뭘 하려는 거지?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아지는 계속해서 뒷문 쪽으로 달리며 순옥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멍멍, 멍멍.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어요. 순옥은 기침을 하며 강아지를 따라 가게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도 강아지의 하얀 털이 희미하게 보였죠. 강아지는 뒷문에 도착하자 순옥을 향해 다시 한번 짖었어요. 순옥은 가까스로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폐로 들어오면서 그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살았네, 살았어. 순옥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아지는 순옥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안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안심할 겨를도 없이 불길은 더욱 거세게 번지고 있었어요. 이웃 가게 사장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순옥이 누나 가게에 불난 거 아뇨? 얼른 신고요. 사람들은 서둘러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순옥이 누나 괜찮요? 옆 가게 사장이 순옥에게 달려와 물어봤어요. 순옥은 아직 상황이 실감나지 않는 듯 멍하니 타오르는 자신의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가게가 불타고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10분 정도 지나서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신속하게 호스를 연결하고 불길을 진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가게 내부는 상당 부분이 탄 상태였습니다. 30년 넘게 순옥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연기와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죠.
소방관 한 명이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순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불이 뒤쪽 냉장고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면. 소방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기 중독으로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뜻이었죠. 그때 순옥은 문득 강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순옥 곁에 있으면서 불타는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가 아니었으면 순옥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그렇게 짖지 않았다면 자신은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에 타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참말로 신기하네. 걔가 어찌 불난 걸 미리 알았대요? 이웃 사장이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짖더니만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녀요? 사람들은 모두 강아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불길이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안전 점검을 마치고 나서야 순옥은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게 내부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주방은 거의 다 타버렸고 홀 쪽도 연기와 그을음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순옥은 무너진 가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공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고 있었어요. 강아지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순옥은 강아지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는 강아지를 몽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몽실아, 너 아니었으면 나 저기서 타 죽었을 거야. 몽실이는 순옥의 손길을 받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순옥과 몽실이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불이 난 다음 날부터 시장은 큰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골목에 화재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순옥의 가게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아찔하던지 큰일 날 뻔했잖여. 그 개가 미리 알고 짖었다면서?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 몽실이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생명을 구한 영리한 개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것이었습니다. 순옥의 가게는 잠시 화재 생존 국밥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가게 앞을 지나가며 정말 개가 미리 알았을까? 라고 궁금해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순옥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순옥이 누나, 혼자 어떻게 다 치워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채소가게 사장이 말했어요. 생선가게 사장도 우리 냉장고 하나 남는 거 있는데 가져다 쓰세요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해온 순옥에게 시장 사람들은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며칠 동안 시장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게 정리가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탄 장판을 걷어내고 그을음을 닦아내고 새로운 솥을 구해오는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갔어요. 몽실이도 마치 자신의 일인 양가게 앞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옥에게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딸 윤정이었습니다. 엄마. 윤정은 가게 앞에서 순옥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뉴스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내려왔어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하지만 순옥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넌 왜 왔어? 민준이는 혼자 어떡하고 순옥은 윤정의 품에서 벗어나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너는 텔레비전으로 봤다고 뛰어오니 반갑냐? 오랜 시간 연락 없이 지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난 그냥 걱정돼서. 민준이는 친구네 집에서 며칠 봐주기로 했어요. 윤정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순옥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걱정?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안 하더니 뉴스에 나오니까 그제야 걱정되냐? 순옥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하지만 순옥은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가 많이 화나셨구나. 윤정은 한숨을 쉬며 가게 앞에 앉아 있는 몽실이를 바라보았어요. 몽실이는 윤정을 처음 보는 사람인 양 경계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너가 엄마를 구해준 거구나. 고마워. 윤정은 몽실이에게 말했지만 몽실이는 여전히 순옥이 있는 가게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정은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로 와서 순옥을 도우려 했지만 순옥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너 서울 일 안 바빠? 회사는 괜찮아요. 엄마 도와드리려고 며칠 휴가 냈어요. 하지만 순옥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은 시장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했어요. 옆 가게 사장이 윤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속으론 딸내미 보고 싶어 죽겠다 하면서도 입으론 절대 그런 말 아니어유. 정말요? 윤정은 희망을 품으며 물어봤지만 순옥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윤정은 조금씩 가게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그릇을 정리하고 시장에서 재료를 사와서 순옥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너 하지 마 서툴러서 더 힘들어라고 했던 순옥도 점점 윤정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정이 몽실이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몽실이도 윤정이 매일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몽실아, 엄마 기분 좀 풀어줘. 윤정은 몽실이에게 말하며 웃었어요. 몽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윤정의 손을 하찼습니다. 며칠 후 가게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어요. 새로운 솥과 냉장고, 그릇들이 자리를 잡고 벽면도 새로 칠해져서 예전보다 더 깔끔해 보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다시 국밥 먹을 수 있겠네라며 기대했어요. 하지만 순옥과 윤정 사이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윤정은 회사 때문에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순옥은 그래, 어서 가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런 순옥의 모습을 보며 윤정은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개장을 앞둔 어느 날 순옥은 몽실이와 함께 가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몽실아,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몽실이는 순옥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딸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윤정이 서울로 돌아간 후 순옥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게 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딸에게도 세상에도 마음을 닫고 다시 혼자만의 세계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역시 나는 혼자가 편해라며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보험사 직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화재 보상건으로 왔습니다. 순옥은 반가운 마음에 직원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었거든요. 하지만 보험사 직원의 말은 순옥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고 당일 주변 상가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전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워서 보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옥은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보험사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순옥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보험사 직원이 떠난 후 순옥은 가게에 혼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왔는데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니 허무하기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그런데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수군거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큰 이야기로 번져나갔습니다. 한 손님이 가게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요즘 장사 안 된다더니 혹시 일부러 보험금 타려고 불낸 거 아니요? 그 말을 들은 순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방화범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순옥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인사하던 사람들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장사해온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며칠 후 더욱 직접적인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강아지가 어떻게 불날 걸 알고 미리 짖었겠냐, 뭔가 계획된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몽실이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순옥은 그런 말들에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게 되었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듣어야 하지?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옥은 자신조차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몽실이가 그날 밤 그렇게 간절하게 짖었던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설마 이 녀석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몽실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복잡해졌습니다. 몽실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순옥 곁에 있으면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옥은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걔가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나? 혹시 누군가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장 상인들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가게 문을 열어놓고도 손님이 와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나. 순옥은 몽실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몽실이는 여전히 순옥만을 바라보며 충실하게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순옥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옥은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려 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결국 혼자가 편해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순옥과 몽실이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요? 의심과 오해 속에서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순옥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장통 한쪽 골목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몽실이를 발견하자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러운 떠돌이 걔가 또 여기 있네. 취객은 몽실이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시끄럽게 짖기나 하고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놈이 몽실이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 꺽꺽거리며 피하려 했지만 취객은 계속해서 발길질을 했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도 시끄럽게 짖어댔지? 그 순간 순옥이 가게에서 뛰어나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순옥은 몸으로 몽실이를 감싸며 취객을 막아섰습니다. 취객은 순옥을 보자 더욱 흥분했어요. 아, 이게 주인이구나. 당신 내게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 그날 밤에 왜 그렇게 짖었는지 알아? 이 아이가 나를 살렸어요.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 녀석이 안 짖었으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취객은 비웃기만 했어요. 아? 걔가 불을 미리 알았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어요. 뭔 일이래요? 또 뭔 소리가 그리 요란해요?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취객은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순옥은 그제야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몽실이가 지붕 위에서 계속 짖고 있을 때 저는 시끄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녀석이 저를 깨워주지 않았다면 순옥은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몽실이가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미친 듯이 짖었는지, 그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 불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몽실이가 어떻게 뒷문으로 안내에 탈출할 수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저는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장사해 왔습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불을 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시장 상인들은 순옥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순옥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누가 그런 말을 혔대요? 순옥이 누나는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자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장 주변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순옥에게 말했어요. 화재 발생 전 시간대의 영상에서 의심스러운 인물이 포착되었어요. 복원된 CCTV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1시간 전 인근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 순옥의 가게 뒤편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어요. 그는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려고 가게 뒤편에서 불을 피웠고 그것이 냉장고 뒤편으로 번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방화범은 따로 있었어요. 그 노숙인은 이미 체포되었고 실수로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무혐의입니다. 순옥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도 밝혀졌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몽실이의 정체가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몽실이는 1년 전 군 부대에서 폭발물 탐지 훈련을 받았던 개였어요. 훈련 중 탈출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화재나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짖었구나. 순옥은 몽실이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몽실이는 순옥의 손길을 받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을 기뻐하는 듯 했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순옥에게 사과하기 시작했고 몽실이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순옥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누님, 그때는 우리가 괜히 오해했슈.
미안해요, 진짜로. 순옥은 그런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순옥은 몽실이와 함께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몽실아, 고생 많았지? 몽실이는 순옥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드디어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시장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옥에게 사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나섰어요. 순옥이 누나 우리가 몽땅 도와드릴 테니께요. 걱정은 마셔요. 채소가게 사장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순옥의 가게 재개장을 위한 회의를 열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어 맡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설비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서울에 있던 딸 윤정이 다시 제천으로 내려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저 다시 왔어요. 윤정은 순옥 앞에 서서 말했어요. 순옥은 윤정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회사는 어떻게 하고? 사표 냈어요. 윤정의 대답에 순옥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사표를? 서울에서 혼자 민준이 키우면서 일하는 것보다 엄마와 함께 살면서 아이도 할머니 품에서 키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엄마랑 함께 살면서 가게 일 도와드릴게요. 처음에 순옥은 그런 소리 하지 마. 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도 혼자 하시기 힘들잖아요. 며칠 동안의 대화를 통해 순옥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럼 조건이 있어. 순옥이 말했어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너는 보조만 하는 거고 윤정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가게 옆 작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반찬 코너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어요. 순옥은 처음에는 괜한 일 벌이지 말라고 했지만 윤정의 열정을 보며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윤정의 복귀를 반겼어요. 윤정이 내려왔는겨? 이제 순옥이 누나도 든든하겄슈.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윤정도 힘이 났습니다. 드디어 재개장 준비가 마무리되었어요. 가게는 이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새로운 솥과 설비들이 설치되었고 윤정이 제안한 반찬 코너도 예쁘게 꾸며졌어요. 몽실이를 위한 작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재개장 당일 가게 앞에는 생명을 살린 개와 국밥집 재개장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시장 상인들이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몽실이는 가게 입구에서 꼬리를 흔들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마치 자신이 이 가게의 공식 마스코트가 된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순옥의 마음은 설레었어요. 어서 오세요. 30년 넘게 해온 인사였지만 오늘은 특별히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은 국밥을 주문했고 윤정이 준비한 반찬들도 함께 나왔어요. 와, 이 반찬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손님이 물어봤어요. 네,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국밥도 정말 맛있는데 반찬까지 이렇게 맛있네요. 손님의 칭찬에 순옥과 윤정은 뿌듯해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게 있는 국밥집이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몽실이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손님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몽실이를 보며 신기해했고 순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해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어요. 걔가 살려줘서 그런가 국밥 맛이 그냥 남다르구먼요. 순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국밥이에요. 그 말에 손님들도 따뜻하게 웃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직장인들, 시장 구경 온 관광객들, 그리고 몽실이를 보러 온 동물 애호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가게를 찾았어요. 윤정은 바쁘게 움직이며 순옥을 도왔고 몽실이는 손님들에게 애교를 부리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옥과 윤정은 지친 몸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오늘 정말 많이 왔네, 윤정이 말했어요. 엄마, 다시 시작하길 잘한 것 같아요. 순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 그날 밤 순옥은 몽실이와 함께 가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몽실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몽실이는 순옥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가게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개장 후 몇 달이 흐르면서 순옥의 국밥집은 완전히 새로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국밥집 할매와 영리한 개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몽실이를 보며 경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가게는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순옥이 국을 끓이기 시작하면 몽실이는 어김없이 가게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몽실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지? 순옥은 몽실이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특히 주말이면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젊은 커플들부터 가족 단위 손님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몽실이를 보러 왔어요. 몽실이는 이제 완전한 스타가 되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딸 윤정과의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던 모녀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국밥을 끓이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윤정이 반찬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면 순옥은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너는 몰라도 되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이제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더욱 기쁜 일은 손자 민준이와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몽실이, 민준이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순옥과 몽실이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몽실이도 민준이를 무척 좋아해서 함께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할머니, 몽실이가 정말 할머니를 구해준 거예요? 민준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이 녀석이 할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야. 순옥은 몽실이를 쓰다듬으며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몽실이를 영웅을 보는 눈으로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옥, 윤정, 민준이, 그리고 몽실이까지 정말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민준이가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매일매일 함께 지내자. 순옥은 손자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계절이 바뀌어도 순옥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몽실이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순옥은 매일 아침 국을 끓이며 감사의 마음을 가졌어요. 예전에는 지루한 반복이라고 생각했던 일상이 이제는 감사로 끓는 하루하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단골 손님들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순옥이 할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사람들의 말에 순옥은 몽실이 덕분이에요라며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친 순옥은 몽실이와 함께 가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몽실이는 평소 습관처럼 가끔 지붕 위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위험을 알리는 짖음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어요. 몽실아,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순옥은 몽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몽실이는 순옥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순옥은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몽실이는 가게 앞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 순옥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몽실이도 순옥의 움직임을 느끼고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몽실아,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옥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순옥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외로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윤정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손자와의 시간도 소중해졌으며 무엇보다 몽실이라는 특별한 동반자가 생겼어요.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이제는 함께 짖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몽실이는 지붕 위를 바라보며 평화롭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더 이상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과 몽실이의 새로운 삶이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순옥 할머니와 몽실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마리의 떠돌이 개가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인연.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서 시작된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삶에 찾아온 따뜻한 동행. 때로는 우리 곁에 나타나는 작은 존재들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몽실이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몽실이 같은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감동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